이게 알고 보면 시간론이라는 거는요, 제가 좀 까겠습니다. 이건 약간 사기꾼 같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39부 구름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름대의 교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이제 구름대의 교차 그 의미, 그리고 또 오해, 그리고 시간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시간론은 시간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가 이 시간론과 약간 그 의미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름대 교차의 의미입니다. 구름대 교차라는 거는 이제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요거의 상하 관계가 바뀌어 교차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요런 부분들이 다 구름대의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뒤바뀌는 자리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뭐 구름대의 호전 또는 역전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트위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선행스팬 1과 2가 이렇게 교차하는 포인트를 이야기한다. 의미가 중요한 거다. 교차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값선의 교차잖아요. 반값선의 교차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있습니다. 그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 요거 기억나시죠?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교차였습니다. 그죠? 즉 9일과 26일의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것이고, 이거는 단기와 중기의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곧 그것은 추세 전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대의 호전이나 역전, 즉 교차는 균형표의 호전, 역전 요게 힘의 이제 균형을 보는 거죠. 이제 균형표의 호전이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 9일과 26일 이 힘의 균형들이 서로 뒤바뀌는 것. 그죠? 그럼 이 힘의 균형을 보는 기간만 다를 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도 결국에는 전환선과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반값선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의 호전이나 역전, 즉 구름대의 교차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교차다. 이것은 17.5일과 52일의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거다. 즉 중단기와 장기의 힘의 균형이 뒤바뀐다. 즉 중단기와 장기의 추세 전환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균형표의 호전과 역전이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기간만 다르다. 균형표의 호전 역전은 9일과 26일의 전환이라면 구름대의 호전 역전, 트위스트, 구름대의 호전 역전 이 교차는 17.5일과 52일의 힘의 균형이 서로 뒤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작은 추세가 뒤바뀌는 거, 요거는 좀 더 큰 대추세가 뒤바뀌는 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구름대의 교차가 이 중단기와 장기의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바로 혼조세라는 횡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혼조세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조세는 예전에 제가 혼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좀 길어질 거예요. 자, 구름대의 교차의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름대의 교차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다,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구름대의 교차가 차트에 찍혀있는 이 포인트죠. 여기죠. 근데 이 자리가 추세의 전환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캔들이 요까지 왔을 때 이 캔들의 포인트가 바로 구름대의 교차가 있는 이 자리, 캔들이 요 자리까지 오면 여기가 어떤 그 추세의 전환의 포인트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목균형표의 이 선행스팬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로부터 26일 미래에 그려나갈 뿐이지, 실제 이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1, 이 선행 스팬들이 예를 들어서 교차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얘가 26일 뒤에 여기 왔을 때 그때 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이미 추세 전환이 된 거죠. 당일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났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선행 스팬 1과 2가 언제 그려졌느냐? 26일 전인 이날, 이 캔들에 여기서 벌써 교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세의 전환이 사실상 이날 일어난 겁니다. 그죠? 17.5일의 중단기와 52일의 장기 추세가 여기서 만약에 교차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요날이 아니라 26일 전인 이날, 즉 오늘, 당일, 지금 추세 전환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다가 26일 미래에 그려나가는 이 구름대의 선행스팬 1과 2가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면 그거는 캔들이 요까지 갔을 때 이 자리가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 추세 전환이 딱 나온 그날, 바로 26일 전, 이 포인트로부터 26일 전 캔들이 마지막으로 그려져 있는 오늘 당일이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26일 뒤에 이 구름대의 교차가 된 날에 26일 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추세 전환을 하고 나서 26일이나 지난, 한참 지난 후기 때문에 차트상 구름 위에 캔들이 온 이날이 아니라 이 포인트로부터 26일 전, 즉 이게 발생한 그 당일 요 캔들에서 그 전환이 된 거고, 구름 만약에 요 캔들이 딱 나왔다면 이게 없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전환이 나왔겠죠. 26일 뒤에 그리고 있으니까 미래에 이 구름대의 교차가 딱 나왔을 때 이때부터 큰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일목균형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캔들이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정정을 한 겁니다. 이 교차가 일어난 날까지 캔들이 와서 이때 왔을 때부터 추세 전환이 아니라 요 교차가 나오는 날, 요날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구름대의 교차 지점은 변화일이다. 자, 다시. 자, 요런 포인트들, 요런 구름대의 교차 포인트, 요런 교차일이 구름대가 교차가 된 날, 이날 캔들이 오면 이때가 변화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보면 구름대가 트위스트가 나온 그날 구름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차를 했단 말이에요.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를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캔들은 지금 26일 전 여기에 있잖아요. 이제 26일 뒤에 미래에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캔들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만약에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 구름대가 교차된 날에 오면은 변화한다. 변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자, 요거 보이시죠? 요게 그 이동욱님이 번역 및 감수하신 일목균형표 원전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뜬 건데, 여기 하단에 보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실까 봐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긁어 왔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이에요. 원전 내용이고, 이거는 이동웅이라는 분이 번역하시고 또 감수까지 하신 겁니다. 이동웅이라는 분은 그 대한민국에서 일목균형표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번역을 하시고 감수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크게 가져온 거예요. 자, 간혹 구름의 교차점만 가지고 변화 혹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용자가 있으나 그것은 부분만 이해한 것이다. 원전에서는 교차를 하거나 이 경우처럼 구름대 폭이 좁은 구간도 시세가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이 좀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일목산인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일목산인도 틀렸다. 그리고 이걸 감수하신 이동욱님은 일목산인의 원전을 보고 그대로 이제 번역 감수하신 거니까 뭐 저는 이거 틀렸다고 보거든요.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요렇게 적으면 독자가 헷갈린다. 요렇게 적었으면 안 됐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간혹 구름의 교차점만 가지고 변화 혹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원전에서는 자, 구름대의 폭이 좁은 구간도 시세가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문맥상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구름의 교차점도 그리고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도 아이고 글씨야. 자, 구름의 교차점도 그리고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도 변화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 그렇잖아요. 다시 자, 구름의 교차점만 가지고 변화 혹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만 이해한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다. 부분만 이해한 거다. 원전에서는 구름대의 폭이 좁은 구간도 시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구름대의 폭이 좁은 구간도 구름대의 교차점도 변화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시세가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일목산인이나 감수자가 저렇게 말하니까 하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런 나이브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원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일목산인이 정말 이거 게으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시 차트로 왔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교차점도 그리고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도 다 변화일이다. 왜? 구름의 교차점만 변화일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만 이해한 거다. 구름이 좁은 이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름의 교차가 일어나는 거나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은 변화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 문맥상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난독증이 아니라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게 보면 여기가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입니다. 여기도 구름의 폭이 좁은 구간이에요. 요게 다 변화일이라는 건데 요것도 변화일이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거죠. 변화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입니다. 변화일, 날, 그죠? 뭐 앞뒤로 예를 들어서 뭐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17일이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일, 마이너스 1일 요 정도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변화일이니까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폭이 좁은 구간은 이게 지금 캔들 세면요. 이게 무려 28개입니다. 캔들이. 이 한 달이거든. 20개가 한 달이니까 요거는 뭡니까? 거의 한 달하고도 2주죠. 20개인데 이게 여기서 치면 거의 30개 가까이 되거든요. 30개는 뭡니까? 한 달 반이죠. 그러면 한 달 반이 다 변화일이다? 변화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구간에서 이런 성의 없는 설명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변화일이라는 건 일이에요, 일. 적어도 내가 변화일이라고 그날을 못 박으려면 앞뒤로 하루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정도 이거는 내가 봐주겠다 이겁니다. 이건 무려 한 달 반인데 한 달 반을 그러면 변화일이 아니라 변화 구간이라고 해야지. 그것도 한 달 반. 무려 30일. 영업일수로 30일. 이런 말은 옆집 철수 아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한 달 안에 가격이 변화일입니다.
한 달 반, 내일부터 2달 사이에 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굳이 이런 폭이 좁은 구간이 아니라도, 이렇게 구름의 폭이 넓은 구간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변화일이잖아요. 요 구간도 이거 변화일이잖아요. 응? 여기도 변화일이야. 그죠? 이 구름의 폭이 넓은 구간도 여기도 변화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 이거지. 둘째, 변화일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파동론과 시간론이 합쳐져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이 최고점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최저점이나 최고점, 여기서부터 카운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부터 기본 수치, 복합 수치를 계수해 나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등 수치를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이렇게 대등 수치를 적용시키면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름대의 교차가 나오는 요날, 자, 요날. 그럼 요날로부터 26일 전이죠. 그럼 이날이란 말이에요. 이날은 어떤 변곡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시간론을 카운팅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중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넘어가는 그냥 그저 그런 날로부터 26일 뒤인 그저 그런 날인 겁니다. 이 날이. 시간론 카운팅이 결정적인 날이 아닌, 시간론 카운팅은 여기서부터 기본 수치가 나가고 그 사이에 이런 변곡점들을 계산해서 대응 수치를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교차가 일어났는데 교차가 일어난 26일 전인 이 캔들은 어떤 변곡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세가 흘러가는 도중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도중의 날인데 겨우 그냥 중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넘어가는 그 날이라고, 그날로부터 26일 일기가 지났다고 여기가 변화일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이거 억지스럽다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름대의 이 교차 지점이 변화일이라고 합니다. 원전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동님이 감수한 거기도 이게 변화일이랍니다. 근데 이것도 변화일이랍니다. 아니, 이 통째가 변화일입니까? 이 통째가 변화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일을 찾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곡이 나오면, 이거 변화일인가? 근데, 여기도 변곡이 이게 또 변화일인가? 뭐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이런 나이브한. 이거는,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이랑 저랑 대화를 나눌 그것도 없지만, 이건 해석이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부실했다. 너무 게으르게 설명했다. 이동님은 문제가 없죠. 이동님은 원전을 보고 그대로 번역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일목산인이 게을렀던 겁니다. 게으르거나 뭔가를 숨겼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거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전체를 변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름의 교차가 어떻게 변화일일 수가 있습니까? 변화일 아닙니다, 이거. 변화일 아니에요. 제가 시간론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시간론 카운팅은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등 수치도 모두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여기선 이렇게 살짝 꺾여 내렸으니까 어쩌다 그래 어거지로 맞출 수는 있는데, 어거지로 대등 수치를 맞출 수는 있는데, 이 차트 말고 다른 차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중단기와 장기가 뒤집혔어요. 그럼 이걸로부터 26일 뒤인 여기에 크로스가 났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6일 뒤 여기가 변화일이라는 건데 이 자리는 뭡니까? 그냥 가는 파동의 중간 지점인데, 여기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시세가 과속화된 것도 아니고 꺾여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그날인데 그날로부터 일기가 지났다고 여기가 변화일이다? 이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름대의 교차 지점이 변화일이라고는 하지만, 원전에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원전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파동론과 이 시간론, 이 두 개를 함께 생각한다면 납득되지 않는다. 대등수치 또한 파동이 꺾이는 그 포인트로부터 계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단기의 시세가 장기의 시세를 그냥 넘어서는
그날이 파동이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파동이 꺾이지 않는 날일 수도 있는데 그날로부터 그냥 단순히 26일 일기가 지난 날이라고 그 자리가 변화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니야 윤중이 네가 틀렸어. 원전에는 여기가 변화일이라고 나오잖아. 일목산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원리를 따져도 이날이 변화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구름의 이 교차 지점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대충 끼워 맞춘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목산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자신이 만든 이 이론은요. 자기 자신이 포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내 이론이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끼워 맞춰요.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뭐 변곡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안 맞는 날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변곡일이라면 이렇게 떨어져야지. 하락엔 파동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여기는 얼추 작게라는 맞았지만 이건 틀리거든요. 근데 구름의 교차 지점을 변화일이다 라고 못 받기에는 이거는 억지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파동론과 시간론을 얘기하면서 이 변화일이라고 하기는 억지스럽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시간론이라는 것도 이게 모르고 보면 우와 엄청 신기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보면.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시간론이라는 거는요. 제가 좀 까겠습니다. 이건 약간 사기꾼 같은 겁니다. 사기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기본 수치만 봐도 9일, 17일, 65일, 129일, 171일, 1화 226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기본 수치 이거 말고도 막 복합 수치 있어. 이거 막 뭐와 뭐를 더하고 복합과 기본을 더하고 복합에 복합을 더하고 이래갖고 막 숫자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계속 나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복합으로 나온 복합끼리 또 더하고 그 복합끼리 더한 수와 또 복합끼리 더한 수를 또 더하고 끝도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 수치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기본 수치만 봐도 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자 요렇게 해서 여기부터 N파동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기본 수치가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9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까지가 9일이다. 그러면은 9일 딱 끊는 게 아니라 9일로부터 앞뒤로 2일입니다. 그럼 벌써 4일. 그죠? 여기 2일, 여기 2일이니까 이 4일. 이 4일 안이 변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7일은 무려 앞뒤로 4일입니다. 4일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17일이 되면 이거는 여기가 17일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무려 8일간의 기간 동안이 변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65일, 129일, 172일의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날은 앞뒤로 9일, 이건 18일이죠. 앞뒤로 9일이면 앞에 9일, 뒤에 9일. 앞뒤로 해가지고 9일씩 18일 사이에 변화일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18일이면 영업일수로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당연히 특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한 달인데 이건 어떻게든 꺾이겠지. 꺾이거나 가속되거나 그죠? 심지어 1화는요 200일부터 257일까지 무려 며칠 58일입니다. 58일 57일 양편 넣기로 58일 58일이면요 이건 뭐 거의 뭐 3달입니다. 이거는 3달 그 3달 폭 안에 뭔가 변곡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추세가 가속되거나 하면 그럼 여기가 변화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목의 시간론은 또 변곡일이 아닙니다. 변화일입니다. 이 변화일은 추세가 이렇게 전환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날이 변화일이다. 그럼 캔들이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일 수도 있고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면 가던 방향대로 이렇게 가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속은 안 되더라도 이 상태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변화일이에요. 이게 무슨 개벽다리 같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옆집 철수 아빠도 한다니까요. 여보게, 지금으로부터 65일 뒤에 어느 날이 있는데, 이 날로부터 앞에 9일, 뒤에 9일 해가지고 총 18일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시세는 가던 방향으로 가거나, 꺾이거나, 아니면 더 잘 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다네. 그거는 진짜 옆집 철수 아빠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일목산인 이 호소다 고이치라는 분이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목균형표를 베이스로 두고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호소다 고이치 일목산인, 저는 이분이 이 시간론에 대해서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즉, 이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은 일목산인의 미완성 이론이다. 이거는 미완성이다. 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시간론이 완벽한 진리라면 이 일목산인이 죽기 직전에 이 이론은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 사람도 확신을 못한 거예요. 이 엘리어트도 아니면은 이 일목산인도, 이 두 분 다 결국에는 이제 시세의 위치, 즉 Y축, 요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X축,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 두 분 다 실패하셨다. X축인 시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 두 분 다. 사실 애초에 인간이 어떻게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철학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일목산인도 미완성이다. 사실 시간론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기만 좋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따라다가 다 망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시간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맹신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목균형표의 원전을 번역하신 이동욱 님도 시간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영상이나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간론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간이 시간에 대해서는 감히 도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목의 철학이 겸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변화일을 알아맞추려는 어떤 행동 자체가, 이건 이문자재가 아니다. 겸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 철학 자체를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차트를 하나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시간론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자가 누구인지 간에 그자가 일목산인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시간론은 틀리지 않느냐라면서 차트 수백 개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간론이라는 거에 요거에 이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론, 이거 미완성이라고 저 확신하거든요. 시간론이라는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일목의 철학은 충분히 훌륭하다. 굳이 이 시간론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사실 일목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뭡니까? 이문자재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일목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데, 이 시간론이라는 거에 집착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문자재가 안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날이 변화일이야,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죠? 그거는 이 일목의 철학이 이문자재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되게 신기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내가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기에는 이 시간론이 써먹기는 좋지만 실제로 시간론으로 분석해보면 안 맞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목매일 필요가 없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론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변화일 이 변화일 요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무게를 두지 마시고 그냥 유심히 지켜보는 어느 정도의 기간 정도로 생각하심이 일목의 철학이 더욱 맞다. 지켜보다가 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면 그 방향대로 때리는 이문자재의 어떤 철학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시간론 따위는 이문자재 앞에서는 아주 작은 미약한 병아리 눈곱 반토막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일 뿐이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일목균형표는 그래요.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 철학을 가지고 이 지표를 만들었지. 시간론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제가 뭐 시간론에서 잘 모르냐? 저는 시간론에서 엄청 빠삭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또 피똥 싸요. 그리고 제가 그럴듯한 차트를 가지고 시간론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간론에 대해서 막 또 맹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듯하지 않은 차트도 같이 들고 올 겁니다. 시간론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차트도 들고 올 건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차트도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론에 목숨을 걸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알려는 드리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름대 교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강의 도중에 제가 이 시간론 이걸 좀 깠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시간론이 이게 미완의 이론이고 그리고 좀 억지스러운 면도 많으면서 궁극적으로 사기치기 딱 좋은 이론이다 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론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시간론이라는 이론을 그저 이 변화일 내일은 최저점에서 26일이 되는 날이야, 기본수치 1기잖아, 변곡점이 올 거야, 이렇게 몰두를 해버리면 시간론 이거를 모르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일 요거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추세가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 파동이 만들어지는 시간, 즉 시세의 흐름, 이 시세의 흐름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시간론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론을 물론 저도 기본수치 대등수치 다 해가지고 며칠 막 무슨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작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변화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세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흐름에서 요런 변화일이라고 일목산인이 강조한 이 기간 사이에는 조금 집중해서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 모습에 대해서 이문자재하는, 그리고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시세의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의 어떤 기간, 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시간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시간론을 가치있게 의미있게 쓴다. 하지만 며칠 뒤에 변곡일도 아니거든요. 전환일이 아니에요. 그냥 변화일. 변화일은 가다가 꺾일 수도 있는 날이고 가속될 수 있는 날이고 그냥 연장될 수도 있는 날이다. 횡보가 될 수도 있는 날이다. 이게 어떻게 뭐 특별한 날이냐고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변곡일도 아니고 변화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론의 변화일에 뭐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X축, 이 시간, 시세의 흐름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어떤 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서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시간론을 변화일이 아니라 어떤 그 흐름의 맥락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자신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진행할 시간론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근데 그 시간론을 가지고 어떤 변화일 변곡일을 찾겠다 하시는 분은
그 시간론의 강의를 본 순간 여러분들의 주식, 뭐, 투자, 코인, 이거는 이 변화일에 몰두하는 순간,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폭망할 거다. 시간론을 그렇게 쓰면 완전히 망해버릴 거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간론을 이 변화일을 찾아내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 이 시간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건데 제가 걱정이 많거든요. 이 시간론을 들으면 또 그 기법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 이 철학과 맥락을 이해하시지 않는 분들이 변화일 요거에 집중하실까봐. 그러다가 또 변화일을 또 변화일이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변곡일이나 전환일이라고 또 생각하실까봐. 그럼 폭망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되긴 해요. 여튼 그거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흐름의 맥락, 어떤 기간의 맥락, 요걸로 시간론을 이해하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다,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